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가 백신을 다 맞은 사람들도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쓰라는 새 지침을 수정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새 감염자들이 급증하자 백신을 맞든지 아니면 검사를 받으라는 백신 접종 의무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9월에 출시 예정이었던 12세 미만 아동들을 위한 코로나 백신이 더 늦게 출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대학 학자 융자금의 상환 유예를 내년 3월 말까지 연장하고 5만 달러 탕감 방안을 채택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소수계 학생들 가운데 가정에서 공부하는 홈스쿨링이 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전격 선회에 백신을 다 맞은 사람들도 실내에서는 다시 마스크를 쓰라는 새 지침을 수정 발표했습니다. 5월에 백신 접종 완료자들은 마스크를 벗어버리고 아무 곳이나 갈 수 있다던 CDC가 단 2달 만에 180도 입장과 정책을 바꾼 것입니다. 조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기승으로 새 감염자들이 급증하고 돌파 감염까지 속출하자 단 2달 만에 다시 마스크 쓰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CDC, 즉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2달 만에 180도 입장을 바꾼 새 지침을 제시했습니다. CDC는 새 지침에서 백신을 다 맞은 사람들도 실내에서는 다시 마스크를 쓰라고 권고했습니다. CDC는 백신을 다 맞았어도 감염이 급증하고 있는 지역의 공공장소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쓰라고 권고해 주로 남부와 서부 지역의 공공장소 그리고 실내에서 마스크 쓰기를 권했습니다. CDC는 이어 킨더가든부터 12학년까지의 학생들과 성인들은 백신 접종과는 상관없이 모두 마스크를 쓰라고 권고했습니다. CDC가 2달 만에 마스크 쓰기로 급선회한 것은 미국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며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백신 접종률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새 감염자들이 하루 평균 5만 명대를 넘어서 보름 전에 비해 170%나 급증하고 있어 재확산 우려가 증폭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더욱이 백신을 다 맞은 사람들도 돌파 감염되는 사례까지 속출해 백신 효과에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미국의 백신 접종 완료율은 현재 49%에 머물고 있는 사이 새 감염자들은 하루 평균 5만 7천 명으로 보름 전에 비해 144% 증가했으며 입원 환자들은 3만 5천 명으로 72%, 사망자들은 275명으로 7%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CDC가 백신을 다 맞은 사람들에게도 마스크를 다시 쓰라고 권고한 것은 불과 2달 만에 180도 입장을 급선회한 것이어서 성급한 마스크 벗기와 실패, 다시 마스크 쓰기로 선회했다는 거센 비판과 논란을 사고 있습니다. CDC는 지난 5월 13일 지침에서는 백신을 다 맞은 사람들은 마스크를 벗어버리고 실내든지 실외든지 어디든지 가도 좋다는 지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까지도 마스크 쓰기를 2달 만에 재개할 계획이 없다고 말해왔으나 일요일 긴급회의에서 전격 선회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뉴욕타임즈 등 미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CDC의 새 지침에 따라 이미 시작한 지역별 마스크 쓰기 의무화가 급속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정부와 로컬 정부 차원에서 마스크 쓰기를 재개하는 지역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데 이어 CDC 새 지침으로 백신 접종 완료자들도 실내에선 마스크를 다시 쓰도록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캘리포니아의 로스앤젤레스와 베이 지역, 버클리시 등 여러 곳과 네바다의 라스베이거스 등 지역 정부들은 공공장소의 실내를 중심으로 마스크 쓰기를 다시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버지니아, 노스캐롤라이 주정부는 학교에서의 마스크 쓰기를 사실상 의무화하기로 발표했으나 이를 대폭 확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조현우입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기승으로 새 감염자들이 급증하자 미국 내에서 백신을 맞든지 아니면 검사를 받아 음성을 입증하든지 양자택일을 하라는 백신 접종 의무화가 급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에선 재향군인부가 처음으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데 이어 캘리포니아 주 전역과 뉴욕시 등이 공무원을 상대로 접종을 의무화시키고 있고 50개 이상의 의료기관들도 가세하고 있습니다. 강제 의무화를 실어하고 있는 미국에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조치들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백신을 접종했음을 입증하든지 아니면 정기적으로 코로나 테스트를 받아 음성인지를 증명하라며 양자택일을 요구하는 정부기관들과 의료기관들, 민간업체들이 백신 접종 의무화에 대거 나서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에서는 베테란스, 즉 재향군인부가 최초로 소속 연방 공무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시켰습니다.
재향군인부는 고령층의 퇴역 군인들을 주로 돌보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의료진을 포함한 헬스케어 워커들은 물론 전 소속 공무원들이 백신을 맞았는지 보여주도록 의무화시킨다고 발표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주 전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의무화시키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주 전체 공무원들은 8월부터 백신 접종 증명서를 보여주든지 아니면 정기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고 음성인지를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코로나 사태 초기에 가장 큰 타격을 입었던 뉴욕시도 모든 시 공무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하든지 코로나 검사를 받든지 양자택일하도록 요구하는 백신 접종 의무화를 발표했습니다. 뉴욕시에서는 시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개학을 앞둔 교사들, 경찰관들도 백신 접종 의무화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전국의사협회, 전국간호사협회 등 50개 이상의 의료단체들은 의사와 간호사를 비롯해 모든 헬스케어 워커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시키자고 결의하고 회원사별로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주류업소 협의회는 회원사인 500곳의 술집, 바들에서 종업원은 물론 실내에 입장하는 손님들에게도 백신 접종 증명서나 음성 확인서 중 하나를 제시하도록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 의무화에 나선 지역들은 이미 한 번 이상의 백신 접종이나 접종 완료율이 65 내지 70%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곳들이어서 백신 접종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볼지는 미지수로 보입니다. 백신 접종률이 50% 이하인 남부 지역에서는 감염자의 급증에도 백신을 맞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여전하고 당국도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9월에 출시 예정이었던 12세 미만 아동들을 위한 코로나 백신이 더 늦게 출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가 어린아이들이 백신 접종 시 심근염 등 심장 관련 부작용 확률이 높다며 연구 범위를 확대하고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해 재확인할 것을 촉구했기 때문입니다. 조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는 화이자와 모더나 등의 백신 제약사에게 12세 미만 아동을 위한 코로나 백신 임상실험 범위를 확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모더나보다 연구 진행 속도가 더 빠른 화이자사는 5세에서 11세 사이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만든 백신의 임상 결과는 올 9월에 보고할 수 있다고 예상했었습니다. 그러나 모더나, 화이자 바이오테크는 FDA 지침을 수렴해 임상실험 대상을 늘리고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기로 해 올 가을에 발표 예정이었던 아동 백신 출시가 늦춰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아동을 위한 백신이 승인받기 전 성인에게는 흔히 발견되지 않았던 심근염 등의 부작용이 어린아이들에게 흔히 나타나는지 재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심근염은 심장의 근육에 염증이 발생하는 질병으로 화이자, 모더나 등의 mRNA 백신을 접종하고 아주 드물게 발생하는 부작용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지난달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20대 한국 남성이 심근염으로 사망했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면서 사람들을 큰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CDC의 자문위원회는 12세 이상의 경우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심장 문제를 포함한 부작용을 감수할 만큼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모더나사는 이와 같은 특이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더 큰 데이터를 수집해 위험 확률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FDA는 소아용 백신은 특히 심장 관련 부작용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어린아이들이 백신을 접종했을 경우 성인에 비해 심근염 부작용을 겪을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반면 백신 미접종자들 위주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감염 사례가 속출하면서 어린아이를 둔 부모들의 마음이 조급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12세 이상부터 백신을 접종하고 있지만 5세에서 11세 사이의 아동을 위한 소아용 백신은 예상했던 시기보다 늦춰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WKTV 뉴스 조현우입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대학 학자 융자금의 상환유예를 내년 3월 말까지 연장하고 5만 달러를 탕감하는 방안을 채택하라고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거듭 촉구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0,000달러와 5만 달러 탕감 사이에서 부심하고 있으나 상환유예가 9월 말 끝나기 전에 연장 여부와 구체적인 탕감 규모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민 4,300만 명이 1조 7천억 달러나 빚지고 있는 학자 융자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조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당 최고 지도부가 결단을 내려야 하는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대표와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진보파를 대표하는 민주당 하원 의원 등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학자 융자금 상환유예를 내년 봄까지 연장하고 5만 달러씩을 조속히 탕감해주자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상하원 지도부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상환유예 연장과 5만 달러 탕감을 거듭 촉구한 것은 이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 시기를 맞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학자 융자금에 대해 이자 부과를 동결하고 매월 상환을 유예하는 조치는 9월 30일자로 끝납니다. 이에 따라 연장 조치가 없으면 1조 7천억 달러나 학자 융자금 빚을 지고 있는 4,300만 명 가운데 상당수는 10월 1일부터 매달 상환을 재개해야 합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터널에서 완전 탈출하지 못하고 생활고를 겪고 있으므로 상환유예를 일단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상환유예 연장에 대해 연방교육부는 백악관에 내년 1월 말까지 추가하자고 제안한 반면 민주당 지도부는 내년 3월 말까지로 더 길게 잡고 있습니다. 학자 융자금 탕감 규모를 놓고는 민주당 지도부가 5만 달러를 거듭 촉구했으나 1만 달러를 제시해온 바이든 백악관으로부터는 아직 명확한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교육부에게 민주당 최고 지도부가 촉구해온 5만 달러 탕감이 대통령 권한으로 가능한지를 탐색해보도록 지시했으나 아직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당초 원안대로 1인당 1만 달러를 탕감해주면 4,290억 달러를 없애줘 전체의 3분의 1인 1,500만 명은 전액, 나머지 3분의 2도 획기적으로 학자 융자금 빚 부담을 줄여주게 됩니다. 민주당 최고 지도부의 촉구대로 5만 달러를 탕감해주면 6,500억 달러를 없애주며 전체의 95%나 전액 탕감해줘 학자 융자금 빚에서 해방시켜주게 됩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 아시아계와 흑인, 라티노 등 소수계 학생들 가운데 학교에 가지 않고 가정에서 공부하는 홈스쿨링이 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수계 홈스쿨링 학생들은 전체에서 5% 내지 9%까지 급등했으며 팬데믹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이유나 인종차별 등이 주된 요인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에서 학교에 가지 않고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배우는 홈스쿨링이 급증해 교육당국에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연방 센서스의 조사에 따르면 팬데믹 직전인 2019년 중반부터 올 5월 사이에 홈스쿨링을 하는 학생들은 12명 중에 1명꼴로 8.3%를 기록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특히 아시아계와 흑인, 라티노 등 소수계 학생들의 홈스쿨링이 백인에 비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을 포함하는 아시아계의 홈스쿨링 학생들은 예전의 1%에서 올 5월 현재 5%로 5배나 급증했습니다. 아시아계 홈스쿨링 학생 비율 5%는 전체 평균 8%에 비해 아직 낮은 편이지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흑인 학생들의 홈스쿨링 비율은 2019년 중반 1%에 불과했으나 올 5월 현재는 8%로 6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라티노 학생들의 홈스쿨링 비율은 2%에서 9%로 4배 이상 증가하면서 가장 비율이 높았습니다. 당초 종교적 이유 등으로 홈스쿨링을 주도해온 백인 학생들은 4%에서 8%로 2배 늘어나 증가 비율에선 가장 낮았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홈스쿨링을 선택한 학부모들을 설문조사한 결과 팬데믹을 겪으며 학교에 보내지 못하고 원격 수업을 해온 데다가 아직도 코로나 감염 위험이 남아있어 홈스쿨링이 낫다고 판단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팬데믹은 이유 중 하나로 추가된 것일 뿐 인종 증오로까지 표출되고 있는 인종차별 때문에 홈스쿨링을 선택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흑인과 히스패닉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교실에서 인종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껴오다가 팬데믹에 따른 감염 위험, 재정적 문제 등을 감안해 홈스쿨링을 많이 선택해 폭증한 것으로 이 신문은 해석했습니다. 여기에 아시아계가 홈스쿨링을 많이 선택한 주 요인으로는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